일본이 최근에 공적연금과 관련돼서도 뭐 수급 연령을 변화한다든가 이런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변화가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올해 하여간 지금 일본 뉴스를 보면 연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연금 제도 개혁입니다. 저도 봤는데 네. 이거 언제 연금 받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막 여러 서로 막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연금 관련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새 개정된 연금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한 2년 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예고가 됐었던 거고요. 그때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지 네. 않았습니까 일본에? 그때 선거 앞두고 제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선거 참의원 선거 할 때인데 그 주제 때문에 막 선거에 일본이 그때 금융청이 이대로 가면은 노후 자금이 2억 개니 우리나라 돈 2억 원 정도 부족하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막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네. 바뀌어 나온 그게 거네요. 이제 4월 1일 날 음. 본격 시행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여간 일본의 사회가 획기적으로 크게 변하는 또 하나의 지금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적용되는 연금법 개정은 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 일본의 연금 제도는 사실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예, 용어가 네. 또 다르고 예, 막 용어도 제도도 다르고 예. 좀 어쨌든 뭐 그 구조가 다른데 그 우리도 지금 연금 개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본의 그 구조는 제가 그냥 그 한번 살짝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 4월 1일 날 뭐가 변하는지를 좀 예. 설명드리는 게 오늘 저 시청자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연금 구조만 네, 간단하게 예, 먼저 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구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층과 2층 구조는 정부에서 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1층, 2층은 공적연금이다. 예. 그리고 3층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하고 나중에 수급을 받는 사적연금이다. 우리나라는 보통 1층이 공적연금, 2층이 기업연금, 3층이 개인연금 이렇게 하는데 네. 일본 1, 2층이 일반 국가가 네. 보장해 주는 거고 3층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주는 거 네.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공적연금도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막 일본 연금은 이렇다라고 이제 하는데 공적연금을 그 1, 2층을 사실은 조금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 2층 구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 되는 거를 보통 이제 국민연금, 일본의 국민연금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혼동이 됩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노령 기초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고령 그 연금이 지급되는 65세부터 모든 국민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불입을 무조건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 거주자들이 다 예. 불입을 하는 예, 거. 20세에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요 국민연금은 다 가입을 해서 65세가 되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거주자는 다 거주자는 무조건 지불을 합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보면 이 국민연금은 기초적으로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정도예요? 78만 엔입니다. 그 일본의 책 같은 거 보면 78만 엔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복지 제도가 세팅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일본은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6만 엔 정도는 정부에서 다 준대. 라는 게 기본이긴 한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더 들어갈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6만 엔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다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가장 자기가 광범위하게 넓게 깔려 있는 게 국민연금이고 대부분 일본 거주자들은 다 받고 6만 엔 정도 받는다. 6만 엔 정도 다 받는다는 거를 이제 1층을 일단은 받는 금액을 6만 엔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인 2층 구조, 소위 얘기하는 후생연금입니다. 후생연금은 뭐냐면 단순히 쉽게 설명하면은 일하는 근로 시대 때
월급장이로 직장인으로 일한 사람은 받는 게 후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가입하고 월급하는 사람이 받는 연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월급 받는 사람의 카테고리는 뭐가 되냐면은 민간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군인도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뭐 매달 한 번씩 월급 받는 사람. 예, 선생님도 될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층 구조인 후생연금이 되거든요. 근데 그 후생연금 액수는 지금 평균 어떻게 되냐면은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정년 퇴직했을 경우에. 13만 원 잡고 국민연금 6만 원 네, 하면 그렇죠. 19만 원.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단순 계산하면 일본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월급장일을 한 35년을 하고 정년 퇴직을 했으면 그 사람은 65세가 되면 한 13사 플러스 기초 6만 원에서 한 1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제도 설계가 후생연금의 최대포하고 한선하고는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0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예. 더 받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분의 부인은 전업주부였다. 그럴 경우에 그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연금만 그러면은 받겠네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만 받는 거예요. 어. 단순 계산하면 공적연금으로. 그러면 한 20 플러스 6만 원이기 때문에 26만 한국 원. 돈으로는 270, 80만 예, 원 되겠네. 270, 80 정도를 받는다. 그럼 부부 둘이 한 250, 60, 7, 80을 받으면 뭐 럭셔리하게는 아니더라도 아니, 기본적인 기초. 생활은 하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적연금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퇴직금이 아까 평균이 한 1,600만 원 정도 그렇죠.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5세부터 90세까지 만약에 산다고 할 경우에 아까 1,600만 원을 만약에 저기 뭐 일시불로 안 받고 평생 연금으로 나누면은 1,600 나누기 25년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어려운 거 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러면은 그 만약에 기업에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에서 그렇게 퇴직금을 받는 게 고정돼 얹혀져 갖고 그게 이제 연금이 3층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고정자 다루는 것들에 나오는 게 대충 이제 저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가 요 이야기만 들으면 어느 정도 흐름이 이해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달라지는 거는 그러면 그 연금에 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공적 연금인 경우에 65세부터 이제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개인인 경우에 미리 좀 퇴직을 하거나 뭐 아니면 회사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공적 연금인 경우에 전에 65세부터는 법적 기준이었지만 개시 연령 기준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개시 시작 연도는 60세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69세 2년 이후 출생자는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데 당겨서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기존의 연금법에서는 65세부터 받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60세부터 70세 사이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 대조. 65세 기준에 5년 당기거나 5년 늦추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똑같네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도 5년 당기는 거를 조기 노령연금, 뒤로 5년 미루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길 때는 1년에 6%씩 감액하고 뒤로 미룰 때는 1년에 7.2%씩 증액을 해주는데 일본도 그렇겠죠.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 변화된 연금법에 의해서는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연령이 기존의 70세에서 5세가 늦어져 갖고 본인이 만약에 나는 75세부터 받겠다면은 75세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바뀐 거거든요. 앞으로는 5년도 안 당겨주고.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60세부터 75세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라 그러면 빨리 받는 사람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의 분명히 금액의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모든 직장인들 또 당장 그 연금을 수령받는 고령자들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고 사회적 이슈고 그리고 뭐 지금 사회적인 연구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됐건 연금 관련 연구소에서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 늦추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전문가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개별 거는 사례가 너무 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냥 평균 개념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을 했을 때 65세 기준으로 100이라고 할 경우에 65세에 받는 사람이 100이다. 예, 100이다. 100이라고 할 경우에 지금 요번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연금법 기준으로 할 경우에 65세 안 받고 5년을 앞당겨서 60세부터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100의 모수가 한 70 정도로 지금 시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예, 예. 1년 6%씩 해서 30% 감액하니까 100이면 70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똑같네요, 보니까. 그러고 그거를 최대한 연장을 해서 75세부터 받는 경우에는 65세에 100이 180 정확하게는 184로 나와 있습니다. 184면 10년을 놓쳤을 때 네. 84%를 더 받는 네, 그렇습니다. 거가 정도 되네요. 만약에 84%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8.4 1년에 한 8.4%씩? 단순 계산은 그렇게 그거는 되네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주네요. 우리나라는 1년 늦출 때 7.2%씩 증액되는데 네, 네. 8.4%씩 증액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뒤로 늦춰받으면 많이 받기는 하지만 받는 그렇죠.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퍼즐을 풀듯이 네,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 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연금 손익분기점 계산하고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본에 가장 지금 조회수 많은 유튜브가 바로 이겁니다. 연금 수령 몇 세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 저도 오늘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한 2개 정도 보고 왔는데요. 일본 거. 그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선이. 이거 정말 중요한 선택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게 인간의 수명이 내가 몇 살까지 살기를 판단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죠. 내 수명을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연구 기관들의 시선에 따르면은 60세부터 빨리 받아갖고 계속 받는 연령하고 75세로 늦춰갖고 한 180 정도, 2배 가까이 받는 거를 75세에 시작했을 경우에 그 지금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이 8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오래 산다고는 해도 평균 수명이 88세? 까지는 안 되죠. 여성이 한 87세 정도 네, 되는 지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한 86, 7세, 남성이 한 82, 3세 정도일 텐데. 평균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미루는 게 나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마 뭐 정부에서도 정교하게 설계를 했겠지만,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뭐 80대 후반이나 90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게 뭐 88세까지 산다 그러더라도 그보다 더 살았을 때는 분명히 네, 이득이 되니까 그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40, 50대들한테도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본 뉴스에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일본 그 말하자면 이제 지금 연금을 붓고 있는 40, 50대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대부분 좀 경제력이 있는 양반들은 최대한 늦춰서 느긋하게 많이 받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크게 막 좀 소득이 넉넉치 않은 양반들은 그래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생활비가 없으면 네. 받아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걸 두고 시기를 가지고 좀 네. 자기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 거니까. 여하튼 지금 일본에서 지금 저도 좀 찾아보면은 이 손익분기점 계산이 뭐 게임처럼 해서 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것도 한번 해볼까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한번 좀 만들어 보든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적으로 고령화 저성장이 되면서 일하는 기간들은 뒤로 늘어나는 추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급여랑 퇴직금 수준은 낮춰지는 추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뒤로 미루고 싶은데 그냥 선택권을 줘서 뒤로 조금 더 연장하면 할 수 있게끔 권리를 선택권을 주는 네. 형태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끝으로 이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앞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노후 준비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간단하게 하나 한다면 어떤 조언을 네. 해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이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해서 이제 정년은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게 일본 사회 이제 사회 구조인 건 분명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70세까지
자기 일을 갖고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고령화라서 향후에는 한 적어도 90대까지는 살아서 노후 생활을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산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본인의 건강과 역량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현역으로서 일하는 기간을 좀 오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자기가 노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년 은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출과 수급 그러니까 받는 돈과 지출할 돈을 구체적으로 예측화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라. 그렇죠. 내가 얼마 정도 받을지. 그렇죠. 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또 계산. 얼마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출과 수입의 그 프로그램을 딱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생활의 방향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기의 수입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소한 또 줄여야 되는 게 노후 생활을 그나마 좀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인환 소장님 모시고 일본의 변화, 특히 연금하고 고용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가능한 한 오래 일하라는 말씀. 네. 두 번째는 자기의 노후의 현금 흐름, 수입과 지출을 가능하면 가시화시켜, 시각화시켜가지고 보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최인환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